안녕하세요. 미리네메입니다. 오늘은 그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시각화를 AI로 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수님들이랑 회의를 하면서 이 시각화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시각화가 뭘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이제 찾아보니까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파워 BI라는 이런 툴이 있대요. 그 툴을 쓰면 좋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해가지고 또 무료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건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보니까 우리 이제 우리가 이제 웹 앱, 뭐 대시보드, 웹 서비스 같은 거 만들면 이제 대시보드 같은 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사용자 뭐 접속 현황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차트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대시보드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툴인 것 같았어요. 그 파워 BI가. 그래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뭐 이런 건데 이렇게 해서 여기 또 이제 초보자를 위한 걸 이렇게 보니까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걸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거 이제 만드는 거예요. 뭐 지역별 뭐 현황 뭐 이런 거 만드는 거를 보니까 이걸 이제 데이터 시각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죠?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걸 만드는 거를 이제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배우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이런 데이터에 대한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게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겠다. 어떤 건 이런 걸 표현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뭐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만드는 건 둘째치고 이게 결과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이런 걸 이런 게 좋다 하는 거를 알아야지만 되는데 그게 좀 힘든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이거 쭉 보니까 만드는 방법 보니까 이런 걸 만들려면은 굉장히 많은 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 뭐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다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로우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눌러서 뭐를 만들면 이런 차트가 된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하려면 이 툴을 또 배워야 돼. 이 툴을 배워야 되는데 이 툴을 배우고 나서 그 데이터가 이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툴만 배우는 건 의미가 없다. 그거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뭐 챗GPT나 이런 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런 것도 또 뭐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통계 이런 쪽을 잘 모르니까 저는 뭐 맨날 뭐 만들고 뭐 이런 거 하지 그리고 통계를 돌리고 뭐 현황을 분석하고 이런 거는 사실 좀 저랑 연구 분야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잘 몰랐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데이터만 있으면 한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미나이 있죠. 제미나이가 이제 구글에서 만든 AI LLM인데 워크스페이스에 통합이 됐어요. 최근에 그랬는데 오늘부터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제미나이를 불러다가 시각화 자료를 만들 수 있다고 업데이트했다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어제 시각화 얘기를 했는데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그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해봤죠. 어제 회의했는데 그러니까 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또 어떤 분이 코로나 데이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런 걸 하는데 힘들었던 게 데이터가 없어요. 어떤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뭐 분석을 하든 무슨 뭐 차트를 만들든 뭘 할 텐데 그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걸로 해야 되나 막 그랬는데 어떤 분이 코로나 데이터 같은 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어떤 걸 또 뭐 영상을 만들어 올리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여기 갔습니다. 여기 감염병 포털에 가니까 이 제 자료를 이렇게 쭉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 데이터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밑을 내려가니까
다운로드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아보니까 요게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게 지금 1300줄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 8월 31일까지 있던 데이터들 여기 2020년 1월 20일부터 2030년, 2023년까지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가 있었고요. 이게 연령별, 그 다음에 연령 사망, 남녀, 그 다음에 시도별, 뭐 사망, 뭐 이런 데이터들, 이런 뭐 지역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걸로 한번 해보면 되겠다. 그죠? 요거 한번 해보면 요걸로 뭐 만들어질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그 이런 이 데이터 분석 같은 걸 하려 그러면은 요런 그 셀들에 이렇게 잘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막 그냥 한 줄에 나온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이게 되게 힘든데 이거는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그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다시 열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할 때 보면요, 요런 거 있죠. 요 일자면 일자가 쭉 나와야 되고, 개면 요 일명 이렇게 돼. 누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데이터 읽어드리는데 오류가 생겨요.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지워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뭐 널값으로 이제 해주고 처리해주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런 거 다 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걸 다 지웠습니다. 제가 요게 이제 복사해서 다 지웠어요. 여기 요 컬럼에 쫙 맞게 그렇게 요게 쫙 맞게 이렇게 다 요걸 뭐 어떤 건 뭐 누적 부분합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다 없앴어요. 이거 그냥 부분합 같은 거 하려면 그냥 여기다가 하면 되니까 뭐 특별하게 저게 없으니까 그래서 요런 거를 가지고 이제 제미나이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차트 같은 거 그릴 때 있잖아요. 차트 같은 거 그릴 때는요 요거를 영문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 잘 나와요. 한국말로 하게 되면은 희한하게 그 오류가 많이 나요. 이게 이제 영문판에서는 구글 워크 스페이스 랩이라는 데 제가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구글 워크 스페이스 랩. 거기에서 들어가야지만 차트가 잘 그려져요. 그래서 이걸 영문으로 바꾸면요. 이 파워포인트 여기 프레젠테이션 있잖아요. 거기서 이미지도 다 만들어주고 뭐 그럽니다. 여기 보면 익스텐션 이런 것들도 좀 나오고 여기 보면 크리에이터 뉴 폼 있죠. 이것도 이걸 누르면은 영문으로 하게 되면은 요 폼 누를 때 여기 제미나이로 만들 수 있는 게 뜹니다. 이렇게 퀘스천 세팅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여기 보면은 크리에이터 폼 요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게 한글판에는 없어요. 한글판에는 없는데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치면은 지가 설문조사를 쭉 만들어요. 새 거로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설문조사를 다시 만듭니다. 뭐 하여튼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영문으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걸 누르시면 돼요. 요거 누르면 이제 제미나이로 들어갑니다. 이게 딱 들어가면은 여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뭐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있는데 요 추천하는 걸 더 해볼까요? 일단 그러면은 이걸 한번 해보죠. 이 인사이트를 좀 분석해봐라. 이 시트의 인사이트를 좀 분석해봐라. 그냥 누르면 돼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얘가 뭔가 분석을 시작하죠. 이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조금 이제 기다리면은 이게 쭉 나옵니다. 뭔가 지금 계속 뭔가 뭐 인사이트를 캡처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계속 뭐를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런 데이터. 근데 이게 영어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결과 분석은 좀 한글로 해야죠. 한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 인사이트가 중요한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죠? 그래서
준비가 완료됐다, 뭐 분석하겠다, 뭐 이러면서 쭉 만들어줍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요거는 뭐 해외 유입 사례 뭐 이런 거는 안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7일 이동 평균 사망률이고 이게 1일 사망률인데 요즘에 엄청 높아졌네요. 그죠? 하루 이게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분석 자료가 나옵니다. 요거 처음에 한글로 했던 거 이걸 합쳤나 봐요. 그죠? 합쳤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뭘 안 되냐면 이건 이제 이런 걸 이제 같이 첨부하면 되겠죠. 위에 있는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첨부하면 되겠죠. 문제는 우리가 또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게 문제야. 예.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뭐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 돼요. 그죠? 뭐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 돼요. 난 몰라. 모르니까 이걸로 뭐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물어봐. 뭘 할 수 있는지. 뭘 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요. 이런 걸 할 수 있대요. 시간 경과에 따른 코로나19 발생 추세. 추세 분석까지 한대. 그 다음에 국내 발생대 해외 유입. 주요 원인 파악. 사망률 분석해가지고 치료 효과 평가. 요일 월별 분석해서 계절성이나 주간 파악한다.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저는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죠. 근데 얘는 그런 걸 딱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지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얘가 낫다니까요. 저는 이걸 보고, 이때쯤 많았네. 이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얘네는 이런 걸 해. 와, 뭐야. 요거는 뭐 이렇게 되고, 요거는 요일별로 했더니 화요일 날이 되게 많네요. 그죠? 그 다음에 사망률은 아까 이거 나왔던 거. 이거는 안 나오고. 요거 코비드로 사망 수가 2022년에 뭐 이렇게 엄청 많고. 이건 뭐지? 다 난 사람인가 보네, 이거. 나은 사람인가? 누적 확진자 수도 이쪽이 제일 많고. 일일 확진자 수는 뭐 이때가 제일 많고. 이렇게 분석해서 나와요. 그죠? 네. 이런 거를 어떻게 해요? 제가. 얘가 해주니까 하지. 이런 게 필요하든, 이런 걸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차트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차트. 만들어. 무슨 차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네 보고 차트를 만들어라고 하면은, 이게 아까 어디 있었냐면은, 처음에 우리 물어볼 때, 처음에 자기가 뭘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볼 때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죠? 이게 시각화주의 뭐예요? 그죠? 네. 오늘 업데이트가 됐어요. 오늘. 참나. 네. 이제 막 뭔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제가 전 세계 거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더니요. 전 세계 거는 우리 몇 억 데이터가 억대가 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못 들어가요. 안 되더라고. 그래서 국내 건 뭐 몇 줄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알 수 있대요. 이런 거. 그죠? 차트. 이렇게. 아까랑 또 비슷하네요. 아까랑 비슷해요. 차트가.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BI 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한번 이제 해보는 거죠. 되는지 이런 거 되는지. 그죠? 뭐가 있냐? 이 회기 분석 한번 해볼까요? 회기. 회기 분석. 이런 회기 분석 이런 거 하잖아요. 왜? 회기 분석도 해보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며칠 전만 해도요. 이런 거 안 됐어요. 막 오류가 엄청 났어요. 오류가 엄청 나고 막 했는데 지금은 오늘부터 업데이트되고 이제 더 업데이트가 되겠죠. 더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거 실제로 우리가 자동화로 하려 그러면은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파이썬 코드를 해서 다 해줘야 되고 데이터 이 문제들 있잖아요.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도 다 클리닝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 영어로 나오지만 잘 보면요. 얘네가 안 되는 거는 지네가 스스로
이 뭐 삭제를 하기도 하고 막 이런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손댈 일이 없습니다. 전 처리를 해요, 스스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특별하게 손댈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다가 오류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더 하면 또 돼요. 뭐 하다가 오류 날 수도 있죠. 이게 뭐 데이터를 여기 보면 이런 이상한 데이터들도 지금 막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정상적인 데이터인데도 오류가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게 뭐야? 이런 게 뭐 있나 본데요. 한글로 해 결과를. 한글로 해줘야지, 그죠? 영어로 되면 또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또 번역하려면 또 뭐 번역기 돌리고 그래야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한글로 해달라고 얘기하면은 되죠. 이거를 이제 위에 있는 걸 한글로 번역을 해서 보니까 뭐 이런 분석 결과가 있는데 선형회귀에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여기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렇게 복사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네가 뭐 선형회귀로 인해서 뭐 공중보건 전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선형 회귀 모델 파란색 점은 훈련 데이터를 나타낸다. 녹색 점은 테스트 데이터를 나타낸다. 빨간 선은 회귀선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뭐 지금 뭐 만들겠죠 또. 여기 보면 이런 선형 회귀 모델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런 점으로 돼 훈련 데이터와 뭐 이렇게 점으로 근데 뭐 이 분석을 이제 읽어보면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에러가 났어요. 에러가 뭐가 났냐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데서 뭐 이런 이게 뭐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였는데 자기가 새로 만들어서 했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가 안 되는 것들은 지네가 스스로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낫죠. 저는 못해요 이거를. 이걸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얘가 이거를 설명을 해줍니다. 선형 회귀 모델이란 말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이게 이런 걸 의미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품형 차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품형 차트. 이렇게 거품형 차트. 버블 차트라고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막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거품형 차트가 이렇게 나왔네요. Y축은 날짜를 얘기하고 일일 신규 환출자치를 얘기하고 Y축, 그 다음에 날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200 넘으면 이렇게 거품처럼 찍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러가 났지만 지가 수정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거품형 차트.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얘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트리맵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트리맵은 이런 거예요.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트리맵이 이런 겁니다. 이런 게 트리맵이에요. 이런 거 트리맵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트리맵이라는 걸 만들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했더니만 아마 이런 게 이제 이 계층 구조가 명확한 것들만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실제로는 없지만 자기네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 수는 있겠다 해가지고 또 만드는 겁니다. 근데 또 오류가 나죠. 오류가 나는데 이거를 또 지가 또 뭐 막 고쳐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파워 BI 같은 툴로 이런 걸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이런 오류들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오류들이 나는데 이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왜 뭐가 문제가 되는지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또 이런 걸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트리맵이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 정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만드는 것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이렇게 뭔가를 만든다는 거. 뭐 안 되면 뭐 나중에 안 된다고 나오는데
지네가 뭐 안 되는 거를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고칩니다. 이렇게. 고치는 과정들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걸로 이렇게 만들다가 이게 쭉 이게 오류가 나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런 파워 BI 툴이나 뭐 이런 다른 시각화 도구를 활용해서 만들 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죠? 도움이 되겠죠. 여기 이제 이렇게 오류 났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면 또 됩니다. 얘가 다시 어쨌든 그런 오류 나오는 것들을 얘네들이 이제 한 번 더 검증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고쳐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서 내가 이런 툴을 이용할 때 오류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점검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도 할 수 있다. 이 데이터 시각화하는 거, 시각화하는 그 과정 자체를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만들어진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아까는 오류가 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밖에 만들 수가 없나 봐요. 얘네 입장에서는. 원래 이제 이런 걸 만들려면 명확한 계층 구조가 있어야 되나 봐요. 근데 이제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겠죠. 이거랑은 조금 이렇게 막 딱 해서 뭔가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쭉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 이 데이터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니까 뭐 화려하진 않지만 이것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이것도 무슨 데이터 차트에 이 얘기가 이 유형이 있겠죠. 제가 이제 이런 유형들을 모르니까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만드는데 이제 저는 그냥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색깔을 좀 더 다르게 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지금 보면 이렇게 크기 했는데 백은 뭐 레드로 하고 뭐 이걸 이렇게 또 이제 코딩을 하면 그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 카피, 인서트 하면 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죠? 한번 인서트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뭐 이제 이거 해가지고 이제 글자 넣어놓으면 되죠.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걸 복사해가지고요. 요걸 복사하면은 구글 독스 있죠. 우리 구글 독스. 구글 독스에 바로 붙여넣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만들 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자동화 관련된 거 만들 때는 바로 그냥 내가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고 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바로 구글 문서 열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추후에 이제 더 쉽죠. 그 추후에 이제 좀 만들어서 한번 또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게 이제 이런 시각화 하려고 그러면은 챗 GPT에다가 뭐 엑셀 파일을 넘겨서 그 엑셀 파일을 가지고 뭐 이렇게 분석해라 뭐 해라 해가지고 결과를 뽑아야 되는데 이 지금 스프레드시트 구글 워크시트에 이 제미나이가 이제 강력하게 결합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차트 내에서 바로바로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쉬워졌다. 그 제미나이 2.0이 이제 여기서 점점 고도화가 되면은 이제 완전히 통합이 되면은 뭐 그냥 웬만한 건 다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좋았던 게 이걸 하면서 좋았던 게 뭐냐면 이런 시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숫자로 해야 된다, 뭐로 해야 된다 이런 뭐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건들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얘네가 안 되는 건 지네가 막 이런 데이터 이 클리닝을 해가지고 전처리를 해서 깨끗한 데이터를 지네가 만들어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데이터에 대한 이런 뭐 이런 오류 처리, 오류 검증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시각화 자료를 뽑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분석까지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결과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자꾸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그런 능력이 생기겠죠.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어떤 데이터를 만들면 좋겠다 하는 것들에 대한 걸 자꾸 만들다 보면 그러면 훨씬 더 이 시각화 관련된 데이터를 가공하고 데이터를 보기 좋게 만들어주고 누군가한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이 전문가까지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어제 우리가 그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이런 심도 있는 토론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이런 기능이 추가가 돼가지고 너무 좋았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도 이런 그 데이터 시각화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갖는지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만들면 어떻게 요 데이터를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만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좀 보면 충분히 저도 이런 그 BI 전문가처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전문가는 이런 거잖아요. 저 데이터를 딱 보고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하게 되면은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이게 먼저 막 머릿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저는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 번씩 쭉 보고 왜 저 차트를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물어보고 저 잘 아시는 교수님들 계시니까 물어보면은 이건 이럴 때 많이 써요. 뭐 이럴 때 이런 걸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제가 조금 조언을 얻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잘 몰라요. 모르는데 제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일반인 분들도 충분히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을 거다. 여기 연습해 보시려면요. 여기 어디 갔어? 여기 감염병 포털 들어가 가지고 이런 대규모 데이터를 좀 다운로드 받으셔 가지고 이것저것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시군구별 이런 거를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되죠, 뭐. 그러면 지가 하겠죠. 이 시트에서 요거는 강남구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는 뭐 맵으로도 만들 수 있겠네. 서울시 지도에다가 뭐 강남구, 강동구 뭐 이렇게 해서 표시해라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그건 뭐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재밌고 뭐 이런 뭔가 막 나오니까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예. 몇 시간 해봤어요,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만 해봤는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숫자를 이렇게 그래픽으로 표현한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눈에 확 들어오니까 이게 진짜 이거는 좀 재밌는데 뭐 저도 이제 논문을 써도 통계 같은 논문들은 잘 안 쓰니까 그래서 잘 안 써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런 거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죠?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키 인사이트래요. 발생률 이렇게 이런 거 이제 해라고 그러면 되죠, 뭐. 그러면 이제 지금 만들겠죠. 어쨌든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일이 좀 있어가지고 계속 이따가 오후에 와가지고 이제 해봤는데 상당히 재밌더라. 그래서 아마 이거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계속하게 될 걸요.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죠? 그리고 발생률을 뭐 차트로 만들어야 되는데 차트로 만들진 않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